이번 시간엔 조건문 if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if는 제어문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순차적인 흐름 안에서 조건에 따라 제어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if라는 문장을 사용합니다. 첫 번째 사용법을 보면은요, 중괄 안의 내용을 블럭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. 이렇게 중괄호. 중괄호 열고 닫고는 우리 많이 봤었죠? 클래스도 중괄호 열고 닫고가 있었고, 메소드도 중괄호 열고 닫고 있었잖아요. 그 중괄호들을 다 블럭이라고 하는 거예요. 클래스 블럭, 메소드 블럭, if문 블럭. 이렇게 블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. if하고 가로 안에 조건문이 들어오는데, 이 조건문은 반드시 불린형 값, 즉 논리형 값이 나와야 돼요. 참이나 거짓인 값이 나오는 조건문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조건문 안의 내용이 참이면 이 블럭 안을 실행하는 거죠. 그래서 예제를 보면 int a는 5라고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if라고 돼 있고 이렇게 조건식이 나와 있죠. 5는 4보, a는 5라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5는 4보다 크다? 만족해요? 안 만족해요? 만족합니다. 그래서 이거 실행이 되면 a는 4보다 큽니다. 라는 게 이제 출력되게 되죠. 두 번째 사용 방법은 if else라는 문장이에요. 그래서 if 조건문이 있고 이 블럭 안에 있는 부분은 이 조건문이 참일 경우에 이 블럭 안이 실행되고요. el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건문이 거짓일 때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. int a는 3이라고 되어 있죠. 그러니까 if 가로 안에 보면 a는 4보다 크냐라고 봤을 때요. a는 3이라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잖아요. 거짓이면은 요 else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서 a는 4 이하입니다. 라고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. 만약에 a가 5라고 돼 있다면 a는 4보다 큽니다. 이렇게 표현이 됐을 겁니다. 그래서 if else 문장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. 자, if 세 번째 사용법인데요. else if라고 해서 그 조건이 여러 개가 계속 반복되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if 조건문 1이라고 돼 있어서 먼저 우리가 앞에서 그런 내용 배웠었죠. 코드는 어떻게 실행된다고 했어요?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실행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. 그래서 요 if 블럭이 먼저 실행이 됩니다. 그래서 조건부 1에 만족을 하면 이 부분이 실행되고 이 if 블럭을 전부 빠져나가요. 즉 이 부분만 실행하고 이 if 블럭 아랫부분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는 거고요. 만약 조건문 1이 거짓이에요. 거짓이면 이 else if라고 되어 있는 이 조건을 다시 한번 검사합니다. 근데 여기에 또 거짓이에요. 거짓이면 마지막 요 else 부분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if, else 문장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. 자, 이 예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int score가 70이라고 돼 있잖아요. 그 다음에 if score 90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보고 있어요. 스코어는 70이니까 70은 90보다 크다 하면 거짓이잖아요. 그래서 이 else if 부분을 다시 또 비교합니다. 70은 80보다 크거나 같냐? 거짓이죠. 그럼 다시 또 else if 부분이 실행이 되는데 70은 70보다 크거나 같냐 하면 같은 거에 만족을 하니까 참이죠. 그래서 요 C가 출력이 됩니다. 자, if 문장이 끝난 곳에다가 이렇게 프로그램 종료라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?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만족한 됐죠? 70은 70보다 크거나 같다에 만족하니까 C가 출력하고 이 전체 if 블럭을 종료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프로그램 종료라고 출력되는 거예요. 만약에 50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? 이걸 50이라고 고치고 나서 실행을 하면 F라는 게 출력되고 있죠. 왜냐면 90보다 크거나 같냐? 만족 못하고 50이라고 돼 있으니까 50은 80보다 크거나 같냐? 이것도 만족 못하고 70보다 크거나 같냐? 만족 못하죠. 이것도 만족 못하죠. 결국 맨 마지막에 있는 else는 이 조건을 다 만족하지 못할 때 실행되기 때문에 F가 출력되고 프로그램 종료라고 나오게 됩니다. if 문장에 그럼 중괄호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? 중괄호가 없을 때는 if 블록 바로 아래에 있는 한 줄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 예제를 봅시다. int a는 10이죠? a는 5보다 크다. 만족해요? 안 만족해요? 만족하죠? 근데 뒤에 if 다음에 중괄호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if 블럭이 없으면 요 if 블럭 밑에 있는 이 한 줄만
이 한 줄만 조건에 한 줄만 이 한 줄만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? 그 다음 줄은 if 문장과 상관없는 거예요. 헬로우라고 출력됩니다. 들여쓰기, 내어쓰기 이런 거 잘 좀 고쳐주셔야 돼요. 이렇게 인덴트 초보자들은 막 이상하게 이렇게 코드 작성하는 경우 있어요.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하진 않지만 하여튼 또 뭔가 블럭을 막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인텔리제이 보시면 코드 메뉴에 보면은 리포맷 코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.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여쓰기, 내어쓰기가 되죠. 네, 이런 인텔리제이 단축키 같은 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. 3학년 선자는 조건식 다음에 물음표, 그 다음에 반환값 1, 콜론 반환값 2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게 3학년 선자입니다. 조건식이 참일 경우엔 반환값 1이 사용되는 거고요. 조건식이 거짓일 때는 반환값 2가 사용되라 어떤 뜻이에요. 실제로 이 예제를 보면 뭐냐면 A는 10이라고 돼 있죠? 그러면 이 부분이 3학년 선자인데 항이 3개인 거예요. 하나, 둘, 셋 이렇게 항이 3개인 거고요. A는 10보다 크다. A는 10이라고 해줬고 A는 5보다 크다라고 해줬죠. 그러면 참이잖아요. 참이면 물음표 뒤에 있는 이 값이 사용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값이 어디에 저장되는 거냐면 밸류에 저장되고 출력을 하는 거죠. 즉 이걸 실행하면 답이 20이 출력되고요. 만약에 A를 4로 고쳤어요. 4로 고치면 4는 5보다 크다. 거짓이니까 그때는 30. 이 뒤에 있는 값이 사용되면서 밸류에다가 30이 저장됩니다. 그리고 이제 30이 출력되는 거죠.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이 익숙해지면 이런 3학년 산자를 종종 쓸 수도 있어요. 그런데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if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코딩 초보자들은 되도록 쉬운 코드를 작성해서 나중에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.